여러분하고 71쪽이요. 피성년 후견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요. 자, 구조를 한번 보세요. 1항요. 가정법원 박스요. 가정법원은 질병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그 다음에 줄고요. 정신적 제약하기 박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한 능력이, 그 다음에 박스요. 지속적으로 결여. 이게 이제 우리가 뭐가 다르냐? 나중에 피한정 후견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법원이 선고하는 거죠. 일반 법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두 번째는요. 정신적 제약이죠. 그래서 육체적 제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결여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한시적 그러면 안 되죠.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사촌의 친족,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그 다음에 검사. 전에는 뭐라 되냐? 전에 우리가 한정시산자나 금시산자는요. 본인, 배우자, 사촌의 친족, 그냥 후견인 이랬는데 이때 후견인은 다 지금 포함해놨죠. 다 그냥 우린 그때 그냥 후견인 이렇게만 해놨는데 여기 좀 후견인이 아니고 여기는 우리는 미성년자가 있고 미성년,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특정 후견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네 가지에서 특정 후견인이 있으면 그 다음에 미성년 후견인이 있고 그 다음에 한정 후견인 다 집어넣어놨어. 알겠죠? 한정 후견인과 후견 감독까지 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냥 감싸가지고 그냥 후견인 이 말이죠. 한꺼번에 얘기하면. 그 다음에 검사. 여기까지가 이제 전에 있었던 제도하고 동일하고요. 여기에 누가 지금 하나 더 포함되냐? 지방자치단체 장이 포함됐어. 지방자치단체 장. 그래서 청구에 의해서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한다죠.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우리가 성년 후견이라든가 한정 후견은 청구에 의하여 줄것이고 뭐죠? 직권으로 그러면 안 돼. 법원이 직권으로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한다. 그러면 안 돼. 청구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2항요.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 그 다음에 줄고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 본인의 의사. 이게 바로 뭐냐면 특정 후견은 뭐냐?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성년 후견과 그 다음에 한정 후견, 피성년 후견과 한정 후견, 피한정 후견 이것을 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하지 못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로 줄고 본인의 의사를 고려 거기를. 알겠죠?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되냐? 문제를 할 때 함정으로 판다 이란 말이죠. 자, 10절은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가 다르냐? 미성년자하고 다르다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를 잠깐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서요,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디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요, 66페이지를 봐봐. 66페이지를 보면 맨 밑에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2항 전항의 규정의 위반이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법률행위 하면 이 말이죠.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건 미성년자일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러분요 여기 봐. 성년 후견이요. 성년 후견이요. 10조 제1항을 봐. 여기요 71페이지. 거기 71페이지 제1항에다가 뭐라고 쓰냐. 66페이지 제5조 참고 이렇게 66페이지 제5조 참고 이렇게 써란 말이죠. 그럼 다시 거기 제10조를 보면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해. 여기는 지금 보면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요. 그다 써.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불문하고 이렇게. 앞에다 써.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2항은요. 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줄고요.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은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법원이 선고를 할 때 이러이러한 것은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은 취소를 못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취소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3항을 보면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의 친족,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그 다음에 검사, 지방자치장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범위를 할 수 있다. 변경. 그러니까 이게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변경을 할 때는 성년 후견인과 성년 후견 감독인만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자에게는 뭐가 들어가냐?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도 들어가는데 범위를 변경할 때는 범위를 변경할 때는
지금 이 사람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피성년 후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한테는 성년 후견인과 후견 감독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만이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사항은요, 유용품의 구입 줄 것이고요. 바로 옆에요, 대가가 과도하지 않는 것. 유용품의 구입, 바로 옆에 대가가 과도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성년 후견인이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1조요.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이라고 되어 있죠.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은요, 성년 후견 개시의 원인이 소멸한다. 원인이 소멸해? 그러면 가정법원은요, 본인 배우자 사촌의 친족, 그 다음에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 장애 청구에 의하여 종료 심판한다. 이건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선고 청구권자하고 그 다음에 종료가 돼가지고 종료 심판을 하는 거죠. 이때 청구권자는 당연히 다른 게 왜 그러냐? 일단 선고를 하려면 누군가의 청구가 있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을 피성년 후견인으로 선고를 하죠. 그럼 이 사람이 이미 피성년 후견이 됐으면 이제 다른 사람 필요가 없죠. 피성년 후견인한테는 성년 후견인과 후견 감독이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위를 변경하거나 종료 심판할 때도 성년 후견인과 성년 후견 감독인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배우자, 그 다음에 사촌의 친족, 그 다음에 후견인 할 때 이때 후견인은 뭐다?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그 다음에 검사,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장, 이렇게만 항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봐요. 성년 후견 개시의 요건,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신적 제약이에요. 알겠죠? 정신적 제약. 그 다음에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가 돼야 돼요. 알겠죠? 지속적으로 결여.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요. 72페이지. 절차적 요건으로는 이런 사람들의 청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니은은요, 그것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는 거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그게 아니고 그냥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은 뭐라냐? 만약에 실제적 요건이 갖춰지면요, 가정법원은요, 줄고요,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뭐라냐? 세 번째 맨 끝에 후견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돼. 딱 거기만 후견 등기부에 등기, 그 말만 알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능력이죠. 피성년 후견인은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불문하고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취소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예외를 보세요. 예외는요, 기억에서 가정법원이 피성년 후견인도 법률행위를 하면은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정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취소할 수 없는 범위를 정하면 이제는 더 이상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는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보면요, 일용품이 이제 법정을 자꾸 우리 다 봤잖아요. 일용품의 구입이 과도하지 않는 경우, 일용품이라 할지라도 과도한 경우는 취소할 수가 있죠. 과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취소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미음 보면 미음. 피성년 후견인도 의사 능력이 갖춰져. 의사 능력.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것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할 수가 있고, 대리행위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할 수 있냐면, 시옷을 보면 시옷. 피성년 후견인도 의사 능력이 회복이 되면 독자적으로 말 수 있다. 유언. 이때 독자적으로 줄 것이고, 성년 후견인의 동의 없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그 말은 성년 후견인의 동의 없이 이 말이죠. 유언할 수가 있다. 알겠죠? 4번 법정 대리인이라고 되어 있나요? 법정 대리인 1번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이 되는 자는 누구다고? 성년 후견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년 후견인. 이때 성년 후견인은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될 수가 있고요. 이때의 성년 후견인은 여러 명을 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성년 후견인에는 선임 후견인만 있고 지정 후견인이라든가 법정 후견인은 없다. 그렇죠? 뭐만 있다? 선임 후견인만 있다. 그 다음에 성년 후견인은요, 동의권이 없죠. 왜요? 동의가 있어도 취소가 되니까. 동의권은 없고 재산 관리권과 대리권과 그 다음에 취소권과 추인권만 있다. 알겠죠? 취소권과 추인권. 그 다음에 3번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가 있고, 성년 후견의 종료는요, 그래서 성년 후견의 원인이 소멸하죠. 그러면 가정법원이 종료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죠?